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10일 개장한 군산무녀도 오션팔레트가 개장 직후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사업비는 수십억 원 늘고 준공은 1년 6개월이나 늦어진 데다 핵심 시설은 누수로 문도 열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10대 군산시의회 첫 시정 질문에서 부실한 사업 관리와 혈세 낭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신선식품 전문기업 밀투고가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새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지역 농산물로 신선식품을 생산하고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역 농가와의 상생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지난 10일 개장한 군산 무녀도 오션팔레트가 개장 직후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사업비는 수십억 원 늘고 준공은 1년 6개월이나 늦어진 데다가 핵심 시설은 누수로 문도 열지 못한 상황인데요. 제10대 군산시의회 첫 시정 질문에서는 부실한 사업 관리와 혈세 낭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제10대 군산시의회 개원 이후 한 달여 만에 열린 첫 시정 질문. 지난 10일 문을 연 무녀도 오션팔레트가 뜨거운 화두였습니다. 421억 원을 들여 농어촌공사가 시공한 이 사업은 사업비 증액과 공사 지연, 일부 부실 시공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 서동환 의원은 당초 386억 원이던 사업비가 435억 원으로 늘었지만 준공은 오히려 1년 반이나 늦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업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도 사업비가 늘었고 군산시 예산까지 추가 투입된 것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군산시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군산시가 지상급 청구나 위탁 수수료 감액, 설계 관리에 대한 책임 등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혈세를 소홀하게 관리했다는 비판과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큰 논란은 핵심 시설인 레저레이크입니다. 바닥 누수로 개장조차 하지 못한 데다 사수공사와 시설 개선에 추가로 10억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 서 의원은 시민 혈세를 들여 만든 시설에 또다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 책임을 따져 물었습니다. 추가 보수 및 시설 보강에 10억이 넘는 사업비가 순수 시비로만 투입돼야 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김재준 시장은 내년 개장 전까지 안정적인 수심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레저레이크는 약 1.5m 수준의 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27년 개장 전까지 바닥 차수 공사 등 시설을 보완하여 수위 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개장 초기부터 드러난 편의시설 부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2층 카페테리아에 화장실이 없어 이용객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지급한 위탁 수수료도 논란이 됐습니다. 군산시는 사업을 위탁하면서 총 사업비 435억 원 가운데 6.9%인 31억 원 이상의 수수료와 설계비용, 감리비를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고 사업을 저쪽으로 맡긴 결과 1년이 넘는 사업 지연이나 대단히 시설을 지어놓고도 문도 열지 못하는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군산시가 실질적으로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사업의 특성상 설계, 시공, 감리 등 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사업 관리가 필요하였으며 해양수산부에서도 전문기관 위탁 시행을 권고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늘고 공사는 늦어졌으며 핵심 시설마저 정상 운영되지 못한 오션팔레트. 책임과 관리, 감독 부실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 유치에 나섭니다. 시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산업단지 확충과 규제 완화, 기업 맞춤형 지원 등으로 투자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제3산업단지 확장과 제5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제1, 2산업단지의 입주 제한 업종을 완화합니다. 또 민관합동 기업 유치단과 원스톱 실무 지원단을 운영해 기업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에 제출한 의안 4건 가운데 2건의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보류된 안건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과 교육비 특별회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교육위는 인건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 충격에 대한 대응 방안과 인력 재배치 기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사업 타당성 검토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군산시가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 증가에 맞춰 첫 반려동물 전용 캠핑장을 조성합니다. 군산시는 금강호 관광지에 20억 원을 들여 8,400제곱미터 규모의 반려동물 캠핑장을 조성하며 현재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캠핑장에는 오토 캠핑 사이트 13면과 반려견 전용 놀이터, 화장실과 샤워장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며 반려동물 전용 용품과 먹거리, 체험형 플리마켓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는 오는 9월 공사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CN 금강방송이 보도한 장자도 불법 영업 문제와 관련해 군산시의회가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습니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어제 군산시 위생과 업무보고에서 KCN 현장 포커스 보도처럼 장자도의 불법 영업 문제가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상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무허가 상인들이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영업을 계속하는 등 행정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강력하고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단속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불법 영업업소의 간판 철거와 불법 영업소 표지 부착, 조리기구 봉인 등 가능한 행정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일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군산시가 이번에는 장자도 불법 영업 근절에 적극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19 구급차 등 긴급 출동 차량의 교차로 통행을 돕는 우선 신호 시스템이 환자 이송 시간 단축에 큰 효과를 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우선 신호 시스템을 활용했을 경우 현장에서 병원까지 평균 도착 시간은 8분 49초로 시스템 도입 이전보다 6분 59초 단축됐습니다. 우선 신호 시스템은 긴급 차량이 교차로를 정차 없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교통 신호를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전주와 군산의 전 구간, 익산과 정읍 일부 구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해 맞춤형 폭염 대책을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폭염 대책 기간인 8월 말까지 생수를 지속적으로 보충하고 양산 빌려주기도 상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야외 활동이 많은 읍면 지역에는 행정복지센터에 양심양산 1,210개를 비치해 누구나 자유롭게 대여 반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전통시장과 근대역사지구 등 10곳에는 생수를 비치해 시민과 관광객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신선식품 전문기업 밀투고가 새 생산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신선식품을 생산하고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역 농가와의 상생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신선식품 전문기업 밀투고가 새 생산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밀투고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129번째 입주기업으로 20억 원을 투자해 1,600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에 제조 공장을 신축했습니다. 공장에서는 샐러드와 샌드위치, 도시락, 가정 간편식 등의 신선식품을 생산합니다. 특히 익산을 비롯한 도내 농산물을 활용해 지역 농가와의 상생이 기대됩니다. 지금도 저희가 익산 도내 원재료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신선식품은
신선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지역 도내 농산물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도 기대됩니다. 향토 기업인 밀투고는 현재 근무 중인 직원 대부분이 익산 지역 인력으로 앞으로도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채용도 물론 이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전부 지역 내에서 저희가 고용 창출을 많이 하려고 익산시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조성을 통해 식품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현재는 지금 1단계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2단계까지 확장함으로써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129번째 기업 유치를 마친 익산국가 식품 클러스터. 농업과 식품 산업을 연결하는 식품 산업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의 한 도랑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15분쯤 소룡동의 한 도랑에서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이 발견했습니다. 이 도랑은 일반적인 성인 남성의 키를 넘는 2m 깊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밭 근처 좁은 길을 걷다가 실족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법 추심 피해 신고 이후 수사가 지연됐다는 이의 제기와 관련해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전주 덕진경찰서 소속 A경정을 전보 조치하고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찰은 피해 신고자인 B씨가 경찰이 사건 담당 부서와 관할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수사 심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B씨는 50대 남성에게 돈을 빌린 뒤 법정 이자율인 연 20%를 넘는 이자를 지급했지만 이후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며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군산의 한 야적장에 쌓인 우드칩에서 불이 나 4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1시 17분쯤 군산 오식도동의 한 공장 야적장에 쌓인 우드칩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우드칩 1000톤 가운데 300톤이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쌓여있던 우드칩의 자연 발화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 원도심 상권인 중앙로 일대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됩니다. 군산시는 이성당에서 해신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이어지는 중앙로 구간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해당 구간은 대표 관광지와 상권이 밀집한 지역으로 그동안 계도 중심으로 관리해왔지만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늘면서 단속에 나서게 됐습니다. 실제 지난해 이 구간 관련 신고는 30건이었지만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41건이 접수됐습니다. 익산 문화체육센터의 이용 시간이 변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용객들의 혼선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은 이용객 증가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문화체육센터의 이용료와 이용시간을 조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최정호 익산시장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용객들이 이용시간 원상복구를 건의해 시가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과밀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시간 원상복구는 안전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 양파농사 기계화가 추진됩니다. 시는 오늘 익산 원예농협과 밭농업 기계화 우수모델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은 11억 원을 들여 정식기 12대와 트랙터 2대, 수확기 2대 등 구종 24대의 농기계를 확보해 익산 원예농협에 5년간 장기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기계화율을 기존 8%에서 44%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가짜 세입자를 내세워 전세자금 대출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6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형사 1부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허위 임차인으로 꾸며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금융기관을 속여 전세 대출금을 받은 혐의로 60대 A씨와 그의 남편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은 C씨를 허위 임차인으로 꾸며 전세 계약을 맺고 C씨로부터 신용협동조합에서 7천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받게 한 뒤 이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 희귀종으로 알려진 댕구알버섯이 남원 지리산 자락에서 13년째 발견됐습니다. 남원시에 따르면 산내면 입성마을의 한 복분자 농장에서 최근 댕구알버섯 1개가 발견됐습니다. 이 댕구알버섯은 둥근 공 모양의 지름이 30cm이며 연한 갈색으로 변하기 직전에 흰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 농장에서는 2014년 이후 13년 연속 댕구알버섯이 발견되고 있으며 첫 해 2개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해마다 5개에서 8개씩 발견되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 경보를 더 빠르게 발령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풍수해와 산불, 산사태 등의 재난 발생 시 대피 명령을 빠르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경보시설 위치와 사이렌 도달 범위, 경보 도달 여부, 읍면 동별 경보 전달 가능 인구 등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전북도는 이번 도입으로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군산시 청년들 청년센터가 운영한 AI 프롬프트 활용 능력 자격 과정이 높은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AI POT 2급 과정은 참여자 30명 가운데 29명이 합격했고 심화 과정인 1급은 30명 가운데 28명이 합격해 95%의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시는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을 중심으로 한 실무형 교육이 높은 자격 취득률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AI POT는 생성형 AI 활용을 위한 질문과 명령어 작성 능력 등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역량을 평가하는 자격 시험입니다. 군장대학교가 올해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성과평가에서 종합 A등급을 받았습니다. 군장대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전 영역 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장대는 학사제도와 교육과정, 학생 지원, 지역 협력 체계를 학생 성장과 지역 인력 수요에 맞춰 개선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라이프케어 콘텐츠 학과와 건강복지과, 글로벌 케어과를 신설 개편하고 스마트 자동차 기계 계열과 글로벌 산업 계열은 산업 분야별 전공 체계로 재구성했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가 신임 비상임 임원 3명을 선임했습니다. 이번에 선임한 임원은 오평근 감사와 김종태 이사, 서동석 이사입니다. 오평근 감사는 전주시의원과 도의원을 지낸 지역 전문가며 김종태 이사는 건축사로 공간개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동석 이사는 전남지방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지역사회 소통과 건축 전문성, 노사 상생 분야 전문가를 이사회에 영입해 폭넓은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식품문화축제 NS 푸드페스타 익산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오는 10월 1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푸드페스타 일반 부문과 가족 부문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자들은 푸드페스타 행사에서 밀키트와 도시락을 주제로 현장 경연을 하게 됩니다. 참가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NS 홈쇼핑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망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무더위에 취약한 60가구를 대상으로 선풍기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선풍기 고장이나 노후로 무더위를 견디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여름나기를 돕고
민관이 함께하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군산시가 고군산 서밋길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룰렛을 돌려줘 온라인 참여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참여자가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에서 룰렛을 돌려 말도, 명도, 방축도 중 한 곳이 나오면 응모 자격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33명을 추첨해 군산 서해안 알배기 간장게장 600g을 증정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2도에서 3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군산도 대체로 맑겠으며 파고는 최고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